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 특집입니다. 오늘 저희가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회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이게 영어로는 퀄리티 슬립, 사운드 마인드, 해피 월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세상이어서 수면이 실제로 이제 이런 정서랑 기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순서는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뇌에 미치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면과 삶의 질, 중한 졸림과 삶의 질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시간은 이제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조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혹시 잠 잘 못 자서 뭐 기분이 우울하시거나 뭐 이런 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겠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능률도 오르지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것 같은데, 손호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뭐 잠 못 자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네, 저는 잠은 사실을 잘 자는 편인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뭐 이유 없이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날이나 잠을 잘 못 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잠이 안 올까? 그리고 뭐 다음 날도 이제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제 걱정도 되고, 대부분 일시적인 거지만 그렇게 이제 그 잠을 잘 자는 것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저는 교수로 근무하지만 전공의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의들도 많이 당직을 쓰잖아요. 그래서 당직을 이제 쭉 며칠 이렇게 쓰고 잠이 이렇게 부족하면 확실히 정말 기분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막 진짜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고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수면과 정신 건강은 상당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질환,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다 수면장애 흔한 그 정상이 되고, 또 수면장애가 있으면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서로 양방향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서도 수면의 연속성, 그리고 밤에 수면이 얼마나 그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수 있는지, 혹은 수면의 깊이, 그리고 렘 수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정신질환에서는 이런 수면의 연속성이 모두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수면의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깊은 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조현병 이런 거에서는 특히 또 수면이 깊이가 얕아져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또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에서는 렘 수면의 강도는 또 얕아집니다. 우리가 그 수면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면의 기능 중에서 감정 조절 기능이 있는데 특히 렘 수면이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있을 때는 렘 수면이 약해져서 나오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와 정신 건강은 서로 양방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감정의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우울증이 있으면은 수면 장애가 빈발하죠. 우리가 특히 여기서는 한 92% 정도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85% 정도에서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울하면은 또 계속 무기력하고 졸립고 뭐 하기 싫고 이렇게 한 반틈 정도에서 수면을 오히려 또 많이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우울증 환자의 수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렘 수면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수면이 박탈과 분절되면은 우리 우울한 증상을 자주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울한 그런 증상도 호전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면장애 빈도가 진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우울증, 수면장애는 그냥 우울증의 한 증상일 뿐일까요? 그러면 우울증 치료하면 수면장애 그냥 다 좋아지는 건지요?
그렇게 수면 장애를 아까 그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또 극심하게 오면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도 동반되어서 이 둘은 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해도 또 불면증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불면증만 따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당연히 봐야 되고 내가 우울하면 잠도 잘 자야 되지만 또 우울이 좋아져도 불면증이 남아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우울증 네, 네. 치료를 하면은 우울증 약들을 보면 대부분 수면에 영향이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수면이 좋아지기도 하고 수면을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조절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불면증이 있으면은 향후에 정신질환의 발병 빈도가 약 2.6배 정도 더 높게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수면 장애의 증상이 개선되면은 우울증과 다른 기타 정신질환의 호전에 유의한 효과도 보인다고 하여서 이게 수면과 이렇게 정신장애, 감정, 우울한 것은 상당히 그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좀 각성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네, 너무 네. 늦은 시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오후에 좀 그 심박수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요새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또 적절한 수면 시간이 또 다이어트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수면 부족이 이제 비만과 관련돼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면장애 있다면 어떤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뭐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 뭐 어떻게 또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이완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자꾸 잠을 못 자면은 정신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피해망상이나 기존 정상을 더 나쁘게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외롭고 홀로 된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민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생기면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문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수면장애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환자분들 좀 불면이나 수면장애 많이 호소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홀로 계시는 그렇게 재택근무라든지 학습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부족해지고 또 밖에 외출을 자제함으로써 햇볕을 적게 봐서 특히나 이런 그 모두가 감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수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신건강이랑 수면이랑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정신건강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걱정이 우리 머리를 깨게 있게 만들고 또 우울하면은 그 자체로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혹은 또 무기력해지고 정동장애가 있으면은 어떤 건 또 잠만 자는 그런 증상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면은 네네네. 수면을 방해하고 악몽을 깼거나 야경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면은 잠 못 자는 거는 알겠는데 또 잠을 또 많이 자는 것도 같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편집증이라든지 정신병은 수면을 잠들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조증, 그러니까 매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네네. 또 많이 올라가서 막 흥분되거나 피곤하지 않고 이런 과흥분 상태가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약물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약물은 불면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악몽, 과수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많고 또 장기간 이런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면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정신 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양방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실 때도 이런 양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약을 복용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잠도 그렇습니다. 잘 안 오고요. 그 상당한 약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 중에서 특히 그 렘 수면에 영향을 끼쳐서 네네. 상당히 그 렘 수면 억제하다가 약물을 중단하면은 리바운드로서 렘 수면이 또 과도하게 되어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잠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장애 치료하는 게 우울증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 치료 중에 수면 부족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급성 약간 수면 약간 박탈을 잠깐 시키면 한 잠깐은 이렇게 우울한 게 뭐 좋아져서 그걸 약간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우울의 증상 중에서도 과다 수면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자극을 주면은 그 정서적인 그 감정도 조금 호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정신장애랑 이제 기분이랑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요즘 이제 중요한 이 뇌 기능, 인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건강한 수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서는 선우준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 건강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수면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깊은 수면의 양이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수면 효율이 감소하고 그 수면 위상은 이제 앞쪽으로 좀 수면 시간대가 앞쪽으로 좀 당겨지고 자다가 이제 깨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고 전반적인 수면 시간도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평소에 이제 잘 잘 때는 수면의 기능을 별로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수면과 관련된 뇌 기능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냅스 항상성이라고 일정한 시냅스를 유지하는 건데 이제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면 관련된 이제 시냅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밤 동안에 이제 불필요한 시냅스를 이제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치매하고 수면의 이제 연관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 잘 때 특히 이제 깊은 수면에서 기억 강화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낮 동안에 이제 단기 기억이 이제 해마 그 이제 축두엽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갈 때는 이 피질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특히 이제 수면, 그 중에서도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이제 깊은 수면 때 일어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 밑에 그림이 비렘 수면 때 나타나는 그런 뇌파 구조물들에 대한 그림인데, 저는 느린 진동, 이제 수면 방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기억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런 것들이 좀 저런 기능도 네, 감소하고, 네. 특히 이제 퇴행성 질환이나 이제 뇌에 이제 병이 들게 되면 저런 문제 때문에 거꾸로 이제 수면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뇌의 이제 노폐물 제거도 이제 중요한 기능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네. 보시면은 그 알겠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은 뭐 젊은 사람한테서도 느끼잖아요. 저희 시험 공부하려고 밤새 갖고 완전 달달달 외워서 딱 시험 보고 나서는 잠 못 잤으니까 그게 머리에 피질로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억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뇌의 노폐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요새 그 글림파틱 패스웨이라고 이제 네. 그 뇌에도 이제 림프계의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그 림프가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 순환계의 일종인데 그 뇌 안에 이제 저희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침착이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이제 뇌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그 특히나 그런 뇌에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수면 중에 이제 훨씬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깊은 수면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 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생각한다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깊은 수면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면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이제 제거되는 게 감소되니까 좋은 잠을 그런 치매 예방이나 퇴행성 질환을 어떤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수면이 건강한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을 자야지. 네, 노폐물이 제거가 되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워낙 깊은 잠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노폐물이 쌓일 가능성은 훨씬 많아지긴 하겠네요. 네,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저희 아주
잘 잤을 때 뭐 꿀잠이라 그러죠. 하고 나면 이제 개운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네, 요거는 그 이제 정상 노인들에서 그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타우 영상을 찍은 것인데요. 제일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깊은 수면 중에 나오는 그 서파라고 그러는데 느린 이제 뇌파와 이제 그 타우의 병리가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의 이제 병리가 심한 침착이 심한 사람일수록 저런 깊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느린 뇌파가 그만큼 감소돼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에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패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후에 이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또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적어놨지만 이제 전체 치매는 모든 연구를 이제 통틀어서 봤을 때 한 20% 가까이 증가하고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한 50% 가까이 이제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잠 못 자면 저런 위험도가 올라갈까요? 젊은 사람들도?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왜 하룻밤 잠 못 자게 하고 한 스터디를 그런 연구를 보면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좀 올라간 뭐 그런 게 있어서 실은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치매가 좀 빨리 올 것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인지 기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림 보시면은 그 아래 이제 X축이 이제 수면 시간이 되겠고 그 그래프 이제 3개 있는데 제일 위쪽 게 이제 전체 수면 시간, 가운데 게 이제 수면 효율, 그리고 밑에 게 이제 깊은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네. 보면 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적절한 구간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제 중간 시간대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 쟀을 그 수면 시간이 그 정도 됐을 때에 인지 기능이 잘 이제 유지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거꾸로 이제 너무 못 자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오히려 네. 너무 많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인지 기능이 이제 악화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면 효율이나 이제 깊은 수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것도 깊은 수면 시간이 많아야지 좋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저희가 맨날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 치매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 시간 짧으면은 이제 치매에 걸린다는 너무 그게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너무 자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잠을 못 주무시고 당장 이렇게 건강에 해가 될까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하시니까 오히려 불면이 악화되시는 분들 많아서 어떤 데는 저희가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좋지만 그게 때로는 조금 잠을 좀 방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거든요. 수면과 수명도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조사에 의하면은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또 너무 길어도 수면 그렇게 특히가 암 환자들 그 사망률이나 그 생존율을 그 조사했을 때 보면은 그 수면이 적당한 수면 시간이 생존율에 높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면이 짧으면은 그만큼 우리 신체의 회복 기능,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뇌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기능도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수면은 특히 또 그 회복 기능도 있지만 신체의 주기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작아도 그렇게 생명 유지에 어렵고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만큼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수명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뭐 아시다시피 세계 수면학회에서는 한 9시간 정도 권장하고 9시간이요? 있죠. 네, 상당히 긴데 우리 수면학회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네. 저희들 학회에서 우리 성인 4,0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네네. 주중에는 한 6시간 반, 주말에는 한 7시간 조금 더 주무시는 거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면 부족 국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르니까요. 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짧게 자도
그 다음날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괜찮은 분들도 있고, 왜 숏슬리퍼라고 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길게 자야지 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시간이 딱 결정된 거는 아니어서 자기가 얼마나 잠이 필요한지는 아마 주중과 주말에 자기가 잠을 자는 시간을 좀 비교해보고, 내가 자고 나서도 개운하고, 만약에 졸립지 않고 이렇다면 좀 짧아도 그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시간은 저는 한 초등학생이나 9시간 자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좀 길어 보이네요. 근데 권장 수면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는 좀 길긴 길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잠은 또 부족하면은 잠이 또 빛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적게 자면은 주말에 또 보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잠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이완하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신경퇴행 질환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 말고 이제 파킨슨 병도 있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내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그룹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질병, 파킨슨 병의 이제 악화가 그만큼 이제 더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제 치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 제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다. 수면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치매나 파킨슨 때문에도 잠을 또 못 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자는데 또 잘 못 자면 이 증상도 악화된다고 하니까 둘 다 뭐 잘 해결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삶의 질을 좀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추상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불면에 예.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낮에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어지죠. 그렇게 이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삶의 질 그 영역 중에서도 단순히 그 활력이나 에너지 같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 부작용,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수면의 질이 또 그 심각할수록 불면증이 심각할수록 삶의 질에도 더 비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분의 실은 불면증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 전보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 당연히 운동도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아마 잠자는 스케줄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까요? 예, 뭐 단순히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못 잔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뭐 수면제 처방을 받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 스케줄뿐만이 아니고 수면 위생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병력에서 이제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 질문해 보시면 오늘 강의 주제와도 관계인데 갱년기 가면은 주로 생각되는 증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호르몬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 갱년기 우울증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감정이 우울한 거나 수면장애나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피곤해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꼭 뭐 운동해야 다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이 갱년기에 동반되어 있는 진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수면에 영향이 있는지 우리 갱년기에 동반된 다른 신체적인 증상, 감정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정말 또 수면장애가 있어서 잠이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면 클리닉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그 낮의 기능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피곤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또 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장에도 자꾸 길건하게 되고 각종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우울이나 불안 장애 등은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불면증과 주간 기능 장애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기능에도 큰 문제가 되는 주요한 사회적인 질환, 장애 요인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업무 효율도 뭐 저하되고 이러니까 실은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왼쪽에 보시면은 잘 자는 분들이고
어느 쪽에는 못 자는 분들인데 이 점수들이 보면은 못 자는 분들이 다 여러 영역에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그래서 삶의 질이 이런 여러 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유리하게 떨어진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 테이블이 되겠고 그래서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질 또한 심하게 저하가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잠 못 자는 것도 억울한데 삶의 질도 나빠지니까 꼭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에서는 또 다른 질환에 동반돼서 2차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원만성 불면증보다는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더 심한 주간 기능 손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다행으로 다양한 치료 방식, 약물 치료라든지 비약물 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인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동반된 질환을 하여도 불면증 호전과 더불어서 삶의 질도 같이 호전되어서 우리 잠을 못 자서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불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삶의 질도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기 그 불면증이 파란색이고 오렌지색이 심부전증이고 회색이 우울증인데 모두 다 고혈압에 비해서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나쁜 그 밑으로 네거티브로 되어 있죠, 그렇죠? 나쁜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단순하게 그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낮에 활동과 삶의 질에도 이렇게 상당한 영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주간 졸림과 삶의 질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간 졸림을 일으키는 병은 어떤 게 있나요? 과다주간 졸림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면 질환 자체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폐쇄 수면 무호흡, 밤 동안에 이제 수면의 질이 이제 나쁘고 이제 자주 이제 깨기 때문에 당연히 낮 동안에 이제 과다주간 졸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과다주간 졸림 자체가 이제 주증상인 기면병이라든가 특발 과다수면이라는 이제 병이 있고 또 주기사지 운동 장애는 자면서 이제 자꾸 이제 발을 까딱거리는 움직임 때문에 그 수면의 이제 질이 나빠지고 자주 깨게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 수면과 이제 각성 그 사이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이제 병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 뭐 직장 생활이나 뭐 학교, 뭐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해도 그 과다주간 졸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아주 대표적인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교대 근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동반돼 있는 내과적인 질환이나 정신질환, 다른 이제 뇌질환이 원인 될 수가 있고 또 약물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과다주간 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 기면병이라는 병에서 이제 삶의 질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정상적인 일반 인구와 이제 비교했을 때 안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진 그 도형이 그 기면병 환자들의 이제 삶의 질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크게 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신체적인 역할, 이제 사회적인 기능, 뭐 정서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뇌전증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과도 이제 비교했을 때도 기면병이 이제 유의하게 이제 더 많이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거의 안쪽에 이제 파란색 그림이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제 뇌질환인데 그것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 과다주간 졸림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어떤 운동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이 되겠고 사회생활도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악영향 이제 주간 졸림에 더더욱 이제 악영향을 미쳐서 이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진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에서도 불면증인든 주간 졸림인든 삶의 질이 확실히 떨어져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폐쇄 수면 무호흡도 이제 과다주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그 폐쇄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건강 전반뿐만이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활력 그리고 신체 역할, 사회 기능
여러 영역에서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과다주간 졸림 자체가 이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간 기능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고, 일을 하는데도 이제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과다주간 졸림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더 이제 그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용량 반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졸려서 오시는 분들은 꼭 폐쇄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저희가 꼭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코골이나 무호흡이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옆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배우자분이 데려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그림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폐쇄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에서, 폐쇄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에서 이제 주간 졸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얼마만큼 저하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검은색으로 그려진 게 이제 심한 주간 졸림을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빗금침 부분이 이제 중등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간 졸림이 있는 분들인데, 확실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만큼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그 기면병이든 폐쇄 수면 무호흡이든 과다주간 졸림을 이제 치료했을 때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이제 삶의 질이 호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꼭 네. 여기서는 이제 약물 치료와 관련된 것인데, 꼭 약물 네. 치료가 아니더라도 비약물 치료에 의해서도 그 주간 졸림을 같이 치료하면은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네, 수면 장애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좋은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치료해서 지금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자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가 잠이 부족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주말에 잠을 많이 보충을 하는데, 잠을 보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말에 더 잠을 많이 자고 있다면 주중에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주말에 2-3시까지 뭐 넷플릭스 보고 완전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되고 월요일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 시차를 저희가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이 1시간짜리 뭐 서머타임도 지금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스케줄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저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은 내가 늦게 잘 수 있어도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케줄을 바꾸는 거는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스마트폰보다 잠드는 거 굉장히 흔한데, 누우면 핸드폰 끄시는, 저희가 수면연구학에서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 네, 다 아시지만 잘 못 지키시는 것 같고요. 저녁 때나 잘 때 침실 및 집이 어두우세요? 어둡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죠? 네, 어두운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이것도 가정 환경은 우리 LED 조명, 이런 조명들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집은 너무 밝고, 또 요즘 맞습니다. TV나든지 이런 게 그 화면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TV를 늦게까지 보시다가 주무시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뇌는 낮과 밤을 착각하게 돼서 잠을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 제가 맨날 올 때마다 말하는데, 여기 조명이 저희 지금 잠을 굉장히 방해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빛이 잘 들어오는 게 또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침에 빛이 들어와야지 잘 일찍 깰 수 있기 때문에 암막 커튼은 저녁에 쓰지만 실은 오전에는 빨리 이제 쳐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당연히 2-3잔 이하로만 점심까지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야식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네, 그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픈지, 코 고는 소리나 무호흡이 있는지,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낮에 졸린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화장실에 여러 번 가시는지, 잠꼬대거나 소리 지르는 증상,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안 된다면 내 잠이 어떤지,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면 잠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번에 세계 수면의 날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꾸며봤고, 이렇게 잠을 충전하는 저희의 이 귀여운 이모티콘, 잠을 자는 거는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잠을 충전해서 저희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니까 꼭 꿀잠 주무시기 바라시고,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종료할까요? 이번 저희 슬로건이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시작.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세상. 네,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